여러분, 우리는 토론 방송을 볼 때 패널들의 논리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기는 것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우는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논리가 맞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논리를 자유자재로 바꾸어가며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옆나라 개소리입니다. 일본은 주변 3국과의 영토 분쟁을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지난 군함도 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의 논리가 부실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군함도 강제징용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역사적 문제를 다룬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는 것이 때문이다. 즉,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을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강제로 조선인을 징용, 학대, 살인 등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변 3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논리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얼마 전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 라이브가 생겼습니다. 독도가 낮부터 밤까지 24시간 동안 어떻게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토를 볼 수 있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도 체험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도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직접 체험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상체험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옆나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후나코시가 짓거리기를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체 어느 역사적 사실과 어느 국제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제 제가 다 궁금합니다. 대체 니들 무슨 책을 갖고 있는 거냐? 그 월간 점프야 아니면 소년 챔프야? 저기 뭐지? 뭐 갖고 있는 거야 진짜. 쿠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의 시료 지배로 인해 러시아의 영유권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일본에 돌려달라고,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도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지요. 근거로 되는 논리도 비슷합니다. 1800년대 일본이 북방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러시아 또한 고심하던 그때 1855년 2월 일본과 러일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남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현재까지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러시아와는 말이 안 맞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전쟁 승리국에 속한 러시아 그리고 패전국인 일본은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남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전부 귀속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조약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 이문이다. 자, 러시아의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에 우리 영토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즉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가지고 양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던 그냥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섬들의 특징, 천연자원이 아주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갸오위 다오 문제도 역시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걸쳐 있습니다. 즉 일본은 주변국과 영토 분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영토가 시로 지배로 인해 자기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정부 대변인 브리핑과 바로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영토 분쟁의 당사국들을 민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방위백서에 기록을 하여 각국이 이것을 확인하고 발끈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계속 국가관계 분쟁을 만들어 놓아야 국제재판에 가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예부터 강대국의 약한 모습을, 그리고 일본 기준보다 약한 나라나 못 사는 나라는 상당히 폄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확실히 드러났고 이번 올림픽은 혐한 올림픽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관련 뉴스는 매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베이징 때부터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도시락 급식팀을 가지고 자국민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며 노골적으로 혐한 뉴스를 전 방송국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한국이 한국 선수단을 향한 독자적 급식이라고 방송했던 장면입니다. 일본 정치계 그리고 언론은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옆에 미국 또한 급식센터를 따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얘기는 단 하나도 뉴스에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름 부르기도 싫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우리 미국 형님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논점이 흐려진 기사. 일본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방사성 물질 오염의 이후에 후쿠시마의 식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도쿄올림픽 한국 8,500식 미국 7,000식 도시락 전쟁. 타국 선수단이 자국 선수용의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룰상으로 가능. 방사성 물질을 이유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한국분이랍니다. 한국분 이 개 한국분이라고. 2018년도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의 음식보단 자국의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선수촌에 가까운 곳에 시설을 설치하여 자국 급식을 하는 일본의 기사입니다. 평창올림픽 음식 관련 검색을 야후에서 하면 상당한 조롱조와 비꼬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 논리의 역할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게다가 내로남불 스킬은 기본이고 논리를 돌려막게 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하면 선진문화이고 특히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이 하면 하급문화 취급하는 나라.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하자 어떻게 했냐고 묻는 나라. 그저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인정 안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제 일본을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역사로 도발하는 거 빼고 말이죠. 대한민국 구독, 대한민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애국. 감사합니다.